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향해선 24시간 내 합의가 안 된다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가 관세는 미국 내 다양한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 권익옹호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올해 첫 대기의 강이 찾아오면서 이번 주 비가 예보됐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통합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복 노선과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현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양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고된 관세 발효 시점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전격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유예하는 대가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10,000명의 군병력을 즉시 파견해 마약류 펜타닐 유통과 미국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Le dije, bueno, vamos a ponerlo en pausa un mes y estoy segura que en este mes vamos a poder dar resultados. Buenos resultados a su pueblo, buenos resultados al pueblo de México.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4시간 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부과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를 거론하며 중국이 관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Now we had another big thing. Speaking of China, China's involved with the Panama Canal. They won't be for long, and that's the way it has to be.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추가 관세는 미국 내 다양한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가별로 어떤 품목의 가격이 오르게 될지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달라진 밥상 물가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농산물 수입의 40% 이상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소의 경우 3분의 2가량이 멕시코산입니다. 품목별로 80% 이상을 수입하는 아보카도, 그리고 역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방울토마토 가격 등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필수 구비 채소들인 감자와 양파, 고추 등도 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캐나다 역시 주요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당장 유명한 메이플 시럽과 유제품, 딸기와 블루베리 등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원자재 중에서는 목재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목재의 30%를 수입하는데 이 중 90%가 캐나다산입니다. 추가 관세로 목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신규 주택 건설 부족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조치는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의류 등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저가 쇼핑몰 구매 열풍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속하는 제품들이 이번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협력업체들이 납품하는 부품들이 많고 단가 제조 마진율이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제조사들이 이 정도 관세율은 자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 분야의 추가 관세는 당장의 가격 인상보다는 장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 산업을 유치 확장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We don't need them to build our cars. I'd rather see Detroit or South Carolina or any one of our Tennessee, any one of our states build the cars. They could do it very easily.
관세에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인 주류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합니다. 당장 멕시코산 맥주나 테킬라, 캐네디안 위스키 등의 미국 내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인 버번의 경우 보복 대상이 돼 수출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의 95% 이상을 생산하는 켄터키주를 필두로 테네시와 인디애나 등 중남부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And now is also the time to choose Canada. It might mean opting for Canadian rye over Kentucky bourbon, or foregoing Florida orange juice altogether. These tariffs by Donald Trump and the anticipated actions by the other countries are going to hurt people in Kentucky.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뻔했던 추가 관세 부과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협의를 통해 한 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간 문제일 뿐 관세에 따른 소비자 물가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에는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매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이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효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Let's do a huge $1 Temu haul. 모자와 잠옷, 외출복까지 각각 단돈 $1에 살 수 있다며 미국 쇼핑객이 환호합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 쇼핑업체 테무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29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국 전통적 유통강자 월마트를 넘어선 액수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테무 제품을 사들인 데는 $800 이하 소액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최소 기준 면제라는 제도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해 이런 소액 면세 구멍까지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액 면세 제도로 펜타닐 같은 불법 약물이 손쉽게 유입되는 통로로 이용돼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과 협력해 마약류 퇴치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미국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我们希望美方以实际行动维护中美禁毒合作来之不易的良好局面.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지만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협상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엔 기술 분야 대중국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SNS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에 대비했습니다. 이들은 구축한 기존의 이민자 핫라인을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을 서로 알리는 용도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 등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망을 구축해 단체들은 ICE의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검열을 피하기 위해 ICE를 아이스크림 트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프리웨이 점거 시위가 주말 사이 벌어졌습니다. 대대적인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일요일 LA 다운타운 101번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는 2일 오전 올베라 스트릿에 모이기 시작해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위대는 LA 경찰의 허가를 받은 시위라고 밝히며 시청까지 행진을 이어간 후 이중 100여 명이 101번 프리웨이로 진입해 양방향 차선을 점거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도로에 낙서를 하고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프리웨이 점거 시위는 오후까지 이어졌는데 어제 LA 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려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 뉴욕주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힘입어 시애나 여론조사에서 무려 79%를 기록했으며 유권자들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혹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에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화당 지지율은 83에서 13%인 반면 민주당은 17에서 81%로 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무소속은 48에서 46%로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지난 화요일 중무정한 연방 이민 요원들이 살인, 납치 및 기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뉴욕시를 습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교도소 갱단 트렌드 아라구아의 주모자로 추정되는 앤더슨 잠브라노 파체코도 있었는데 이민국 관리들은 그를 브롱쿠스의 오그든 에비뉴 아파트에서 구금했습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월요일 미국 멕시코 국경을 처음으로 방문해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의 작전에 대한 군사 지원 급증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현역 병력 1,500명을 배치하여 이미 배치된 약 2,200명의 미국 방위군 및 예비군에 합류하는 등 국경에서의 군대 주둔을 늘렸습니다. 군대는 보안을 강화하고 샌디에고와 엘파소의 구금센터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 5,000명의 공수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행정부는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군 기지로서의 추방 항공편과 같은 더욱 전면적인 단속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군용 항공기를 이용해 이민자들을 라틴 아메리카로 추방하는 등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국경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헌법과 우리 땅의 법률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예비군, 방위군,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미합 중국 남부 국경의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올해 남가주에 첫 대기예강이 찾아오면서 이번 주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해안과 밸리에는 약 1인치, 푸틸과 산간지대에는 약 2에서 3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수요일 오후 저녁 빗줄기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다 토요일에 그칠 전망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이번 비로 남가주 산불 지역에 산사태나 진흙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당국은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해 10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XYG 지역 언론은 주택 화재로 16살 소녀와 15살 소년, 12살 소년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오후 8시쯤 웨스트 블룸필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크게 번져 주택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현관문을 부수고 주택 안으로 진입해 3명의 1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3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글렌데일의 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글렌데일의 한 주택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국은 오후 1시쯤 아담스 스트리트 인근 캘리포니아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KTLA에 따르면 강렬한 불길과 검은 연기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강해 건물에 진입하지 않고 인근 주택과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를 진압하며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화재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노선과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현안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데 이우수 기자가 아시아나항공 미주 본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미주 지역에서도 두 항공사 간 합병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강기택 상무를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신임 본부장으로 발령했는데 LA 지점장 역임 등 지역에 능통한 전문가를 파견해 통합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항공사 인수합병에서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마일리지 개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1 전환을 통해 적립 마일리지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신용카드사에서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관련 부분에 대한 절차는 대한항공과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 좌석 확대 등 적립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신 고객님들께서 이 적립하신 마일리지가 불리함이 없도록 하라는 어떤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양대 국적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따라 항공편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은 인수합병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편 운항이 줄지 않기 때문에 사업량이 유지되고 또 여행사 분들도 그 이상의 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더 판매 증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간대 집중됐던 항공 출도착 시간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며 양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가진 장점을 살려서 더 나은 제3의 항공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 1991년 로스앤젤레스에 첫 취항한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2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마일리지 전환 등 당면 과제가 얼마나 잘 해결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5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전복돼 실려있던 계단이 쏟아져 내려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인디애나 스트리트 인근 이스트 LA 진입로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도로에 전복된 트레일러에서 계란이 쏟아져 나와 도로를 뒤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HP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잔해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폐쇄 대상으로 지목된 대외 원조 조직 국가개발처 USAID가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USAID에 대해 완전히 비협조적 기관이라며 수년간 국익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전략에 따라서 하는 일에 반한다면 USAID는 독립적 비정부 기구가 아닌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USAID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국무부로부터 지시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직원 규모를 줄일 것과 국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USAID의 효율성을 위해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성 수장에게 감독하라고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USAID 본사 직원 대다수는 오늘 출근하지 말라는 이메일 통보를 받았고 보안 요원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USAID는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른 미국 기관에 자금을 주는 형식으로 다른 국가의 인도주의적 및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미국의 국제 원조를 주관해왔습니다.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 규모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이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30일 버텍스 카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저너백스를 부상, 수술, 질병, 외상 등 고통스러운 의료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신약은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 전 통증 신호를 원점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뇌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차단하지만 중독을 유발하는 오피오이드와는 다른 것입니다. 새 유형의 진통제가 미국에서 승인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